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은 9급 3년 만에 붙어도 빨리 붙는 거군요. 보통 4, 5년 걸린다더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3년이면 좀 오래 걸린 거죠. 솔직히 말해서 보통 1년, 2년 사이에 많이 붙는데 생각보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붙는 케이스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 시험이 보면 좀 직렬마다 틀려요. 직렬마다 빨리 붙는 직렬이 있고, 좀 단기 합격자가 많은 직렬이 있고, 장우생이 많은 직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우생이 많은 직렬이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는 이제 1교출. 자, 1교출이 뭐냐, 생소하죠. 이게 뭐냐 하면, 구급 중에서는 굉장히 좀 나이도 높고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예요. 1교출, 일반 행정, 교육 행정, 출입국, 요걸 이제 1교출이라 합니다. 1교출에 이제 여성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직렬이기 때문에 뭐 유치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아요.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성 수험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컷타임이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그렇다고 많이 뽑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점점 행정직렬의 어떤 그런 티오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공무원 경쟁률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인기 직렬 같은 경우에 1교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줄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컷타임은 그대로입니다. 왜냐, 고인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행정 보면 5년 6년 준비한 사람도 좀 있어요. 5년 6년 준비해서 붙는 사람도 있어. 5년 6년 준비해서 붙으면 손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붙을 수만 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남자하고 다른 게, 여자 입장에서 공무원 직장 이상의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게 여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남자보다 여자한테 이 공무원 직업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이 공무원 되고 나서 콧대가 높아지니까 그게 문제죠. 콧대가 높아지만 지금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전에, 지금 안 들으시는데 재작년에 그 지방직, 그 대구시 구구 일반행정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그 남자분이. 근데 그분은 장애인 직렬이에요. 보통 지방직구까지 보시면 일반 직렬이 있고, 장애인 직렬이 있고, 조소득 직렬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직렬은 뭐냐, 이제 지원자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뭐 손가락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신체적으로 뭔가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만 시험 칠 수 있도록, 예. 이제 맞춤형 바꿔놓은 게 장애인 직렬이에요. 아무튼 그분 장애인 직렬을 해가지고 좀 빨리 붙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계시기 싶은데, 그분이 이제 면접 스터디 하다가 그 어떤 여성 이제 합격자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6년 걸렸어요. 6년. 그분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여자분이 나이가 좀 많아. 그분이 일반 행정만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33살. 근데 여자분들은 좀 남자분들 안 좋은 게, 이제 들어가면 구급 1호봉부터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급 1호봉. 남자는 구급 4호봉. 군대를 갔다 오니까, 여자는 군대를 안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2호봉이 깎이거든요. 구급 1호봉인데 아마 요즘 기준이면 200은 안 될 겁니다. 세금 떼고도 200 안 돼요. 남자는 200 조금 넘는데 여자는 안 될 겁니다. 한 20만 차이 나거든요. 2호봉 차이면. 6년 해가지고 이제 붙은 사람도 있고, 제 아는 분은 이제 일반 행정 이제 신입 2명 받았는데 2명 여자였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34살, 둘 다 동갑인 것 같아. 34살이고 준비한 지 5년 만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5년. 원래는 광역시에 가고 싶었는데 광역시에서 계속 낙방하니까 이제 하향 지원해가지고 군단위 지역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붙은 케이스예요. 아무튼 1교체 쪽은 좀 장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장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직렬마다 좀 다르다는 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공무원 붙으려고 6년 7년 공부하는 장학생이 많거나 늘어나는 건 장학생뿐만 아니라 국가한테도 피해입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 사회경험 안 하고 일 안 하고 연애 결혼 못하고 자격증 못하고, 그럼 그 장학생 수만큼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과연 장학생 본인한테만 손해일까? 국가한테도 손해입니다. 저출산, 결혼, 변역 감소, 백수 증가, 이런 거만 볼 게 아니라 장학생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재정이 된다면 추가 합격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죠. 이분 제가 보니까 정상 아니야. 심하게 정상 아니야. 이분 장수생이야. 내가 보니까 이 댓글 적은 사람 장수생이에요. 이분 8년 준비했어. 본인이 지금 이 입장이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일자리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딴 소리 합니다. 일단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나름 반박을 하자면, 아니 누가 장수생 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한 거잖아. 맞잖아요. 누가 시험 보라고 했냐고. 포기하는 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강요한 적 있습니까? 아니 누가 공무원 시험 법적으로 하라고 딱 막 못 박은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시험 치는 것도 자유, 접는 것도 자유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못해가지고 오래 준비하고, 그리고 본인들 포기 안 해가지고 시험기간 길어진 거를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까? 개인의 선택이 돼요. 안 그래? 요즘 보면 좀 말이 안 돼. 사람들이 보면 뭐 자기들이 인생 꼬이거나 문제 있으면 무조건 국가가 책임 있다. 무슨 국가가 책임 있어 이게? 뭐만한 국가 책임이야. 비리 써도 국가 책임. 이제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 오래 봐가지고 못 붙은 거 가지고 국가 책임이네. 이거는 얼척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논리가 없어요? 무슨 개똥 철학 같은 걸 뭔가 장하게 적어놓으셨네. 본인이 지금 장수니까 이런 글 적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런 장수생이 국가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죠? 만약 장수생활 안 했으면 그분이 뭐 다른 사회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사회 인재예요?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장수생이 장수생 생활 안 했으면 다른 거 잘할 것 같아요? 다른 거 잘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무원 시험 보러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공무원 시험 못 붙을 것 같으면 다른 거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장수생들 많이 봤지만 장수생들 좀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약간 사회에 뭔가 좀 동떨어져 있다거나 굉장히 멘탈이 안 좋은 케이스가 많아. 장수생을 떠나가지고. 그럼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공무원 수험생활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거 잘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기간 동안 사회경험 안 하고 일 안 하고 연애 경험 못 하고 자격증 못 하고 그런 그 장수생은 굉장히 확보하지 못하는데, 아 이거 지가 선택한 거잖아. 지가 별의별 걸 다 국가가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 진짜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자꾸 얻어먹게 하는 거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댓글 다신 분도.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 장수생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장수생이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얼마 안 됩니다. 뭐 저분이 수백만 명 되나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돼. 우리 장수생들 뭐 취업 못했다고 국가가 지원하는 게 오히려 국가가 손해인 것 같은데, 맞잖아. 세금보다 많이 심해지잖아. 그럼 생각해보세요. 장수생이 벼슬도 아닌데 이분 말대로 하면 장수생 벼슬이야. 왜냐? 내가 장수했으니까 나한테 일자리 달라, 추가 합격해달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시험이란 어떤 그런 제도는 균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공무원 시험이요,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이에요. 왜냐? 필기시험 봐가지고 객관적 필기시험 높아야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수업 연료 딸려가지고 합격 못하는 건데 이걸 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국가를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좀 세게 얘기하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워딩이 좀 센 것 같은데 할 말은 해야겠어요. 국가 손해 아닙니다. 개인 손해죠. 말 똑바로 합시다. 뭐 저분들 계속 수험생활 한다고 국가가 휘청거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객관적 수치가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 개인의 손해를 국가 손해인 것처럼 합리화시킨지 모르겠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 장수생 결혼, 저출산 결혼, 변역 감소, 백수 증가 이런 건 볼 게 아니라 장생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요. 무슨 지원요? 님 장생이죠. 장생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다는 거잖아. 무슨 지원? 아니 장생들 국가에 지원해준 게 없는데 국가가 왜 장생들 지원해줘야 돼? 진짜 요즘 왜 이러지? 장생들 뭐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사지 멀쩡하잖아. 그럼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누가 장수하라고 했어? 객관적 합격하지 못할 거가 짐 싸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수험생활 포기 버텨가 저기 앉아 있는 건데 그렇게 장생이 된 건데 국가가 무슨 지원합니까? 다른 곳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거 왜 줘야 됩니까? 취직은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완전 떠먹여 달라고 하네. 나이 아니 한두 살도 아니고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나이 먹을 때도 먹었는데 그 앞가림도 못합니까 이게? 아니
이 댓글 다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취직은 본인이 해야죠. 이거 떠먹여줘야 됩니까? 한두 살 애도 아니고요. 다른 거 취직 왜 시켜줘요? 그럼 다른 사람도 뭐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맞잖아요. 이 사람들 취직할 수 있게 기회를 줘버리면 다른 사람들 밖으로 뺏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장학생들한테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쳐. 그럼 그 사람들을 곱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죠. 아니, 공부오래 벼슬이야?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저렇게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일을 잘하냐? 일을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수험생활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수험생활 오래 하게 되면 머리가 굳어요. 머리가 굳으면 작업 능력이나 어떤 사람들과 대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장생들 보면 좀 공통점 있는 게 뭐냐 하면 남자 장생이든 여자 장생이든 약간 좀 말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사람 얼굴 정면으로 똑바로 보고 얘기 못 해요. 왜냐? 워낙에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 일자리 줘서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공정하게 경쟁해서 들어온 다른 사람들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추가 합격요. 아니 무슨 추가 합격입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 추가 합격 시켜주면 누가 빡세게 공부합니까? 그냥 수험생활 길게 늘려가지고 우리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 나라에서 우리 합격 더 시켜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좀 놀다가 다시 지원하면 되겠네. 이딴 식으로 또 제대로 역이용하지 않을까요? 제발 좀요. 이 댓글 적으신 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 논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변에 장생 있습니까? 아니 본인이 장생이에요? 그게 아닌 이상 이런 댓글을 왜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장생분들 사회에 기여하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대도 안 하게 그런 거, 뭐 비토한산 지원해줘야 된다. 사회 인재? 무슨 인재야? 사회 집 만들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게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죠.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제발 대단한 것 좀 적지 마세요. 대단한 거. 이 본인들이 어떤 지식 쓰는가 개념 마인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얘기해보세요. 누가 받아주는지. 그러니까 좀 현실 감각 좀 키우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